오늘 평소에 잘 안 짜증나. 자, 이거 잠깐 볼까? 용어부터 잠깐 정리 좀 할 건데 함수 혹시 뭔지 알아? 함수 아는 사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함수 됐어? 변수 x, 변수 y 관계. 다시 얘기하면 1, 2, 3, 점점점. 그쵸? 1은 됐죠? 어떤 괄호 없어서 2가 되고 2는 3이 되고 3은 4가 되고 4는 5가 되고 점점점. 혹시 일정한 관계 속에 있는? 일정한 관계 속에 있지. 그래서 요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의 대표작격, 됐죠? 이 위에 있는 층의 대표작격을 변수 x라고 얘기하고, 됐죠? 이 x가 즉 다시 여기 있는 놈들이 일정한 관계, 즉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다음과 나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 각각에 있는 변수 안쪽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얘, 됐어? 이놈들을 대표작격을 우리가 변수 y라고 얘기하죠. 됐어? 이때 이들 변수 x와 변수 y 사이에는 더하기 1의 관계가 성립해요. 이게 함수예요. 이해는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변수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전체 놈 있죠? 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변수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전체, 얘를 뭐라고 불러? 정역이라고 부르고, 그에 대응하는 하나하나의 변수야 하나에 대응하는 얘 하나, 됐니? 이 하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하나. 용어라서 이거 알아야 돼. 하나. 함수값이라고 불러. 그러면 각각에 있는 x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 여러 개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뭐라 불러? 치역. 그렇지, 치역이라고 부른다. 다시 치역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표현되는 놈이 바로 치역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치역을 포함하는 놈이지, 치역이 속하는 영역. 됐어? 됐죠? 그 수의 범위 보통 이 치역이 보통 포함되어진 수의 영역, 걔를 뭐라 불러? 걔를 우리가 공역, 그렇지, 공역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용어는 확실하게 알아나? 변수 x의 집어넣을 수 있는 전체를 뭐라고? 정의요. 괜찮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 옆에 이 x값 하나에 대한 y 하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함수값이라고 부르고, 함수값을 전부 다 묶어서 한꺼번에 치역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치역은 반드시 어디에? 공역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됐어. 그때 그러면 변수 x와 변수 y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맞지? 근데 얘는 x의 몇 차? 1차 거기인데? 그래서 얘를 1차 함수. 만약에 이 관계가 뭘로 나오면? 2차 나오면 2차 함수. 이렇게 부를 약속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의 전체적인 표현은 x가 무슨 과정? f의 과정을 거쳐서 y가 된다. 이걸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괜찮아? 용어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돼. 되겠습니까? 근데 이때 너네가 여기 있는 용어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 요거에 대한 정의 좀 아셔야 되거든요. 됐어? 서로 같은 함수를 뭘 얘기해? 서로 같은 함수보다 이거부터 먼저 하자. 중요한 게 이거지. 이거부터 먼저 하자. 함수의 성립 조건. 꼭 기억하시면 돼. 됐어? 무작정 변수 x와 변수 y가 일정한 관계 속에서는 무조건 함수라고 부르지 못해. 이유가 뭐냐면 이 함수라고 하는 칭은 어떨 때만 성립하는 거야? 모든 x에 대응하는 y가 한 개. 이 조건 하에 있을 때만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불러. 다만 조심해야 될 거, 모든이어야 되고 반드시 한 개여야 돼.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하는 거야. 됐어?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쓰죠. 함수를 1, 2, 3, 4 A, B, C를 할게. A, B, C, D. 만약에 이런 관계 속에 있다고 칠게. 함수도 아니다. 얘들아, 이거 함수야.
함수가 아닌 거지. 이유? 하나. 그렇지. 정형 내에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대응한 놈이 한계가 있어야 돼. 이것처럼 남는 게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됐죠? 또 마찬가지로 왜 또 추임새는 저 들려요? 아니. 자, 다음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닌 거 맞아? 이유? 1이 두 개요. 그렇지. 1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응한 놈이 두 개. 아까도 얘기했지만 x는 나누면 안 되지만 자체 x 하나에 대응하는 y 값은 무조건 한 개여야 한다고. 대신 y는 중복돼도 돼 안 돼? 돼요. 되지? 또 함수야 아니야? 이건 함수 맞아? 맞죠? x 한 놈만 봤을 때 대응한 놈이 한 개씩이고 x도 남지 않았지? 다시 얘기해서 y는 남아도 돼 안 돼? 남아도 되죠? 그래서 결국 요만큼을 그럼 뭐라고 부를까 영어로 얘기하면 함수값 혹은 치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여기 전체 수의 범위 혹은 여기 있는 범위를 공역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네? 우리가 이 함수의 성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적으로 봤었을 때 확인하는 방법,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지. 뭐였더라? 세로선을 그어서 반드시 교점이 몇 개여야 돼? 반드시 한 개여야 돼. 됐어. 여기까지 이해하면 돼. 괜찮아? 확인 한번 해볼게. 똑같은 얘기야. 그래프로 확인하는 거 해볼게. 다음으로 함수인 거 두 개. 다음으로 함수인 거 두 개. 다음 중 함수인 거 두 개. 뭐? 함수인 거 두 개. 얘네 두 개가 함수죠. 얘네 두 개는 이유. 자, 이것도 먼저 할게. 세로선이라고 하는 걸 그어서 교점이 한 개가 만족되어지면 얘는 무조건 함수인 거야. 여기까지 돼? 선생님, 여기 있는 y는 대응하는 게 없잖아요. 없는 거 맞지? 이해됐어?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야? 공역 중에 남는 부분이 있는 건 상관없다. 여기까지 돼. 근데 y값,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값은 무조건 한 개씩 있고 x값도 전부 다 남지 않고 몽땅 다 대응을 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는 함수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지. 이유는 x값은 남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여기까지 됐어? 제한된 정의역에서 아예 제한해서 빼지 않고서는 이해는 됐어?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함수가 아닌 거야. 얘도 함수 맞아? 잠깐만 이것도 먼저 할게. 세로선 먼저 그어봐. 세로선 이렇게 그었다 보면 교점이 한 개씩 막 나오지, 그지? 그러다가 여기서 몇 개 돼? 하나도 없는 거 이해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괜찮아? 자, 얘도 마찬가지. 세로선을 맞고 그럼 뭐가 돼? 무조건 교점 한 개씩 나오는 거 이해돼요? 그럼 얘 함수가 맞다고. 근데 얘는 왜 안 되는 거죠? 교점 몇 개? 두 개인 거 이해돼? x값 하나에 대한 y가 두 개 만든다고. 무조건 x값 대응하는 y는 한 개만 돼요. 여기가 됐어? 그래서 그래프적인 부분에서도 너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준 거. 됐어? 다시 함수의 성립 조건은 모든 x, 반드시 모든이야. 모든 x에 대응하는 y가 무조건 한 개가 돼야 돼. 그럼 그래프상에 찾을 땐 뭐라고? 세로선이라고 하는 걸 그어서 무조건 교점이 한 개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뜻이다. 그거 이해됐어? 이게 함수의 성립 조건이야. 이거 두 개도 기억해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게.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서로 같은 함수. 보통 상등이라고 부르기도 해. 서로 같다. 괜찮아요? 표현은 이렇게 해요. 괜찮습니까? 서로 같은 함수.
근데 이게 뜻이 있어.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불려주려면 두 가지 요소가 만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괜찮니?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정역과 여기 있는 정역 F의 정역이라고 하는 친구 이렇게 쓸게. F의 정역을 뭐로 쓸까? 뭐 X라고 쓸게. 괜찮니? 여기까지? 또 G의 정역을 내가 U라고 한번 써볼게. 괜찮아? 그때 반드시 X와 U는 같은 상태야. 정역이 같아만 돼. 변수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대상들 또한 무조건 같은 상태여야 돼. 됐어? 그랬을 때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불린 놈이야. 됐죠? 그때 뭐가 똑같아야 돼? 그때 대만은 y 값도 있지. 즉 x가 f의 과정을 거칠 거 아니야. 이렇게 쓸게 그냥. 괜찮니? 여기 있는 친구 내가 그냥 m이라고 쓸게. 여기는 x, 여기는 m이라고 써볼게. m이라고 하는 친구 같이 뭐 이거 상관없겠구나. 같은 x의 값을 집어넣어서 같게 나와. 이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져야 서로 같은 함수로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다시 같은 x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정역이 같아야 돼. 같은 x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걸 조건을 만족하면 얘는 서로 같은 함수로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 대표적인 예인 이 정도는 외울 필요가 있어. y는 x의 제곱 혹은 y는 절대값 x. 얘는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가 맞아요? 아니지. 서로 같은 함수 아니야.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변수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대상들 있지? 그 친구를 내가 마이너스를 0으로 제한하는 거야. 그럼 서로 같은 함수 맞아? 맞지? 한번 해볼게. 이 친구를 내가 fx, 이 친구를 gx라고 불러볼게. 그러면 f-1 1 넣는 거 맞아요? g-1도 1 넣는 거 맞죠? 또 f0도 0 넣는 거 맞고 g0도 0 넣는 거 맞아요. 마찬가지로 F1도 1 나오는 거 맞고 G1도 1 나오는 게 맞겠죠. 결국 같은 놈들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함수값에 대응하게 만들면 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다고요. 괜찮아?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프까지 갔으면 좋겠어. 나는 연상할 수 있게. 자, 이거 그래프는 그릴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여기까지 괜찮니? 혹시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나요? 그릴 수 있죠. 이게 어떻게 생겼지? V처럼 생겼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여기까지 돼? 그래서 만나는 지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0. 여기까지 됐어. 결국 그럼 이 서로 같은 함수는 무슨 얘기야? 다르게 생각하면 두 개의 그래프야. fx와 gx의 교점의 x좌표 둘로만 정역이 구성되면 된다는 뜻이죠.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래서 교점을 생각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어? 괜찮겠어요? 이 서로 같은 함수는 여기까지만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 이 정도까지만 하고 거기는 문제 잠깐만 볼게요. 거기는 문제가 일단은 466번, 464번은 그냥 될 것 같은데 464번 잠깐 볼래? 464번 암산합시다. 다음 뭐예요? 4번. 함수 그래프 뭐 4번인 거 이해돼? 그죠? 세로선 그어서 무조건 교점이 하나만 만족하는 건 4번밖에 없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466번 한번 해볼게. 466번. x가 마이너스 1, 0, 1. y가 0, 1, 2, 3.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y부터 볼게. 얘 x 플러스 2. 얘는 성립하니? 결과는 이런 뜻일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이 x들을 막 여기다 집어넣어서 일정한 함수, 관계를 거치면 돼? 이 친구 안에 무조건 한 개씩 대항게 나와야 해라는 뜻이야. 이해됐죠? 그럼 마이너스 1 넣고 0 넣고 1 넣으면 다 여기 안에 있는 거 이해돼? 그냥 맞는 거죠. 2번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자, 얘 뭐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빵, 0 넣으면 1 넣으면 빵. 여기까지 맞아? 다 여기 안에 포함되는 거 이해돼? y 남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3번 y는 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얘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지. 이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4라고 하는 놈이 되는데 4라고 하는 놈이 여기 있는 공용 안에 있는 게 아니지.
대괄호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너네가 함수에 성립하는 놈들을 찾아보자 뭐 이런 뜻이에요. 괜찮아 여기까지? 되겠죠? 넘길게. 재원아 혹시 수업이 너무 도움이 잘 안 돼? 너무 쉬워? 아니 진짜 솔직히 얘기해도 돼. 혹시 막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여기가 너무 쉬우면 막 반을 올리던가 그렇게 해도 돼. 그건 또 아니야. 이따가 단둘이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나랑 얘기하기 싫어? 자, 거기 있는 문제 중에 471번 좀 봐줘요. 471번 한번 봐줘. 이런 문제도 생각보다 조금 그래도 경험해볼 필요가 있어서 1-x, x는 유리수 1 플러스 x, x는 무리수. 자, 이 친구. x가 유리수면 무조건 뭐만 나온다는 뜻이야, 이거. 얘들아, x가 유리수면 무조건 뭐만 나온다는 뜻이야. 유리수만 나온다는 뜻이지. 왜? 얘 유리수야, 유리수야, 유리수야. 유리수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눠서 무조건 유리수지. 결과적으로 유리수는 무조건 유리수밖에 못 넣는 함수라는 뜻이야. 오케이? 다만 무리수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나오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참고로 무리수, 유리수야. 그럼 질문. 얘도 똑같이 무리수는 무조건 뭐밖에 못 넣어 사실은? 무리수밖에 못 넣는다는 거야. 이해돼? 무리수를 없앨 수가 없어. 이해됩니까? 물론 무리수라고 하는 친구에 뭐 루트를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루트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가 나오는데 루트가 뭐 있어. 그러면 얘가 달라지긴 하겠지. 이해돼? 근데 어쨌든 더하기라서 뭔가 없애는 과정이 안 되지 않을까. 어쨌든 하나씩 해보자. 어쨌든 3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조건 유리수니까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얘기겠죠? 이해합니까? 따라서 F3이라는 친구는 1 빼기 3 마이너스. 쉬우니까 후다부터 할게. 얘는 무리수 맞아요. 괜찮아? 그럼 무리수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어넣는 거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 잘 구분해서 집어넣어보자. 정역에 구분되어졌을 때 제때 맞는 정역에 집어넣자. 이 정도 뜻인 것 같아요. 됐어? 그 중에 474번 좀 봐봐. 474번 별표. 함수 단원을 배우면 다양한 함수의 표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익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참고 혹시 주기함수 배웠니? 주기함수 배웠어요? 그래서 질문은 주기함수 배웠니? 배웠어? 괜찮아? 네?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주기가 A면 어떤 함수의 주기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얘들 어떻게 표현해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표정 입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주기란 뜻이야. 이해는 돼? A라고 하는 걸 더했을 때 다시 원래 X랑 X에 대한 함수값이랑 A만큼 더했을 때 X에 A만큼 더했을 때 함수값이 무조건 동일하다는 뜻이야. 즉 A라고 하는 걸 간격으로 계속 똑같은 함수값이 반복되어져요 라는 뜻이야. 그래서 주기인 거야. 여기까지 돼? 근데 조금 더 해볼게. 이런 함수식이 나왔을 때 너네가 받아줬으면 하는 건 이건 무조건 항등식이야. 정용 내에 있는 x를 아무거나 무조건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란 뜻이야. 괜찮니?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x에 내가 x 플러스 a 집어넣어도 되지. 이해는 됐어? 그럼 뭐 돼? f x 플러스 a 여기 뭐 되죠? f x 플러스 2a 되는 거 이해돼? 되니? 그럼 fx와 fx 플러스 a 같은데 x 플러스 a랑 fx 플러스 2a도 똑같아 맞지? 그럼 무슨 얘기야? 자명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 그럼 여기다 똑같이 x 플러스 a를 넣으면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이 더하겠지. 그래서 점점점 f x 플러스 nA 즉 주기가 만약 a라면 얘는 다 성립하는 거야. 이해했니? 알아놔야 되더라. n은 정수. 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주기함수 혹시 있니? 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주기함수 수원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좋아. 대표적인 주기함수. 탄젠트. 혹은 삼각형. 그렇지. 이런 분들이 너네 말고는 대표적인 주기함수인 거야. 이해돼? 기억나?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해? 주기함수. 주기 얼마? 2파이 거지. 이해돼? 어쨌든 이건 주기함수야. 사실 이 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이왕 나온 김에 잠깐만 할게. 주기가 A면 얘는 성립하니? 성립하는 거야 항상.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주기를 A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이건 안 된다. A를 기점으로 해서 A라고 하는 폭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Y값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맞아. 이해돼? 근데 얘를 주기가 A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이해는 되니?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디테일한 표현 안 하고 어려우니까. 방금 너네가 했었던 이 사인 그래프 있죠? 이렇게 생겨먹은 됐어? 여기까지? 하나 물어볼게. fx는 fx 플러스 4파이 이거 얘 성립하니? 얘 성립해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4파이래. 괜찮죠? 하나만 더 볼까? 이렇게 보이죠? 분명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여기를 x1 여기를 우리가 여기 좀 2파이 4파니까 여기가 x1 플러스 4파이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니? 얘 만족해. 하지만 주기를 4파로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야. 주기 원래 2파이였으니까. 내 말이 이해돼? 그래서 다시 한번 주기가 A였을 때 fx는 fx 플러스 a를 만족한다고 하는 건 참이지만 됐어? 이쪽이 만족한다고 했을 때 주기를 우리가 A라고 판정하는 건 안 돼. 이해는 되겠니? 괜찮아? 보통 여기 나온 친구의 약수라고 불리는 놈들이 보통 주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 뿐이야. 내 말이 이해되겠어? 괜찮아? 괜찮아? 표현까지는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에 대한 내용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주기가 A였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얘들아. 잠깐 봐.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표현되어져도 A를 기준해서 반복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판정이 돼야 돼. 이해되겠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 이거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x의 자리에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돼. 그러니까 괜찮니? 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x의 자리에 x 플러스 2분의 a라고 하는 걸 그냥 대입해도 무조건 이 식은 항상 참인 거야. 괜찮으니까? 대입하면 뭐가 돼? f x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는 f x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a 이게 뭐 돼? fx는 f x 플러스 a 같은 식이야. 됐어? 이렇게 나와도 너네가 아 얘는 a를 기준으로 반복되는 거라고 판정해서 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주기를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배운 거야 지금. 괜찮습니까 이거? 괜찮니? 돼? 식해서 무조건 돼야 돼. 근데 얘네랑 헷갈리는 놈이 하나 있어. 뭐 헷갈리지? 이것도 참고. f a-x는 fa 플러스 x. 얘는 뜻이 뭐예요? 얘랑 뒤바뀌어 있어. x가 먼저 나오고 뭔가가 빼지거나 더해지는 건 주기에 대한 얘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x 말고 a를 기준해서 x를 빼거나 더한 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받아주면 좋겠어. a가 있어. x는 a. 됐어? 그때 x만큼 왼쪽으로 한 거야. x만큼 오른쪽으로 한 거야. 됐어? 그때의 이 두 점의 y좌표가 같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뜻? 주기. 그렇지. x는 a 축대칭이라는 함수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 구분돼 이거? 엄청 많이 나와. 실제 너네가 이걸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있지. 누구? 축대칭 함수 너네가 대표 좀 알고 있는 놈 있잖아. 누구? 이차 함수. 이해되겠어? 괜찮아? 예를 들어
만약에 fx는 어떤 함수가 a 이렇게 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 이런 형태였다면 됐어? 됐니? 얘는 아래 볼록한 2차 함수 축이 지금 얼마야? x는 a가 축인 거 이해되지? 즉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었을 때 이 2차 함수의 축이 a구나라고 하는 걸 판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 이해되겠어? 이건 적어놔야 돼. 두 개의 구분해서 거기 위에서 적어놔. 거기는 474번 위에다 적으면 돼. 옆에다 옆에 밑에다. 함수식의 표현은 어쩔 수 없어요, 얘들아. 저걸 보고 너네가 해석이 될 수 있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에요. 참고로 배제나 보인 쪽에 저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죠. 고1 대상으로. 저 축대칭도 사실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할게. 일단 저것만 알아.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어떤 함수가 요 주어진 식을 만족했어 라는 얘기는 x는 a를 기준해서 무조건 우리가 대칭색의 생겨나고 그래프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인지하시면 된다고. 괜찮죠? 알아놓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474번을 한번 풀어볼게. 이쪽에다 풀자. 474번.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건 함수 자체의 용어나 어떤 함수 구분하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들 뭐 1차, 2차 혹은 더 나가서 분수함수, 무리함수 이런 놈들 다 함수의 특성 같은 것들 그런 거 같이 다 파악을 조금 해보자 라는 뜻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의 정역의 범위에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대. 그쵸 여기까지?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항상 성립할 거야. 괜찮죠? 그때 f15의 값을 구하러 나왔어. 문제가 생겼어. 정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 있는 변수 x에 여기 있는 친구들만 집어넣을 수 있으라는 뜻이. 딴 놈은 못 집어넣는 뜻이야. 분명히 얘기해서 정역은 변수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놈들만 얘기하는 거고. 괜찮아? 근데 15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구할 수 없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이 식을 활용하는 거죠. 이 식은 주기가 4다. 참고지? 아니라 그랬어. 대신에 4를 기준해서 계속 반복적인 값이 y값이 나올 거라는 건 확실하다고. 여기까지 됐어? 결과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15라고 하는 걸 이걸 바탕으로 뭐 하자는 얘기야? 계속 풀려서 이 정의학의 범위 안에 들도록 만들자는 뜻이야. 이해는 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F15는 그럼 뭐랑 똑같아? F11이랑 똑같은 거 이해돼? 왜? 여기다 내가 11 집어넣으면 똑같거든.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아무거나 넣어도 되기는 해. 이 식에 괜찮으니까 모든 식도 나왔으니까 F11은 또 뭐랑 똑같아요? 7랑 뭐랑 똑같아요. F7은 또 뭐랑 똑같죠? F3 여전히 3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 맞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F3 뭐랑 똑같아? 그렇지. 이제는 내가 마이너스 1, 즉 여기에 범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을 찾은 거라고. 이해돼? 따라서 f-1을 구하자가 이 문제의 목적인 거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해서 0 보내시면 끝인 거야. 이거 이해되겠어? 괜찮아? 괜찮겠니?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야. 주기함수에 대한 내용 잠깐 했어요. 넘겨보세요. 유형 3번. 유형 3번에는 사실 476번 같은 거 하나 해보면 될 것 같아. 그죠? 476번 혹시 지금 풀 수 있니? 한번 풀어볼래?
또 질문할 게 있는데 이거 치환했니? 치환했어? 치환해서 푸는 게 일반적인 풀이긴 하지, 그치? 맞아? 그래?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잖아. 내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해서 뭔가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관계식을 내가 알고 싶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복잡한 식을 t라고 하는 놈으로 치환하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풀이는 맞아. 괜찮습니까? 그래야 내가 ft는 뭐 이렇게 구할 테니까. 이해됐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보세요. 변수를 t로 표현했으면 여기서 뭐만 나와야 돼? t라고 하는 변수만 나오게 만들자가 취지야. 그래야 내가 t에다 못 집어넣어서 대응한 놈을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맞아?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x 플러스 1 분의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했고 여기 나오는 x 또한 뭘로? t라고 하는 변수로 대체해서 표현하자가 목적일 거 아니야. 맞아? 결과적으로 x를 t에 관해서 표현하자가 목적인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쓸래? 위로 올릴까요? 혹은 나눌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가 더 편하지? 올려도 되고 나눠도 돼. 근데 혹시 이 방법은 너네 분수함수 했었으면 알지? 이렇게. 괜찮아? 혹은 조금 더 빠른 방법. 분수함수 배웠니 얘들아? 분수함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배웠어. 분수함수. 유리함수. 유리함수 배웠지? 질문 하나만 하자. 이걸 일반형이라고 불러. 표준형은 어떻게 고치지? 혹시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니? 쪼개서 이렇게 배웠어 혹시?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대입하면 돼. 이해했니? 왜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뜻은 이 주어진 식을 x 플러스 나눴을 때 나머지를 쓰겠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 식, 나누는 식을 영어로 만족시키는 x의 값, 즉 마이너스라고 하면 여기 대입하면 바로 나머지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지. 여기까지 돼?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마이너스를 그냥 냅다 대입해. 그럼 뭐 남아? 마이너스 2 나오지. 이해됐어? 그게 무조건 분자야. 그리고 x 앞에 개수의 비, 정근선 끝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해했어? 이게 훨씬 빨라. 혹시 이렇게 배웠니? 이렇게 배웠어? 괜찮아? 되겠죠? 그럼 다시 저 주어진 친구도 똑같은 방법으로 고치면 아니면 아까처럼 고쳐 헷갈리면 이게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고치면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돼요. 그럼 얘는 1 넘겨. 그럼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는 t 마이너스 1. 괜찮니 여기까지? 양쪽 뒤집을게. 뒤집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 t 마이너스 1분의 1. 여기까지 맞니? 돼? 밑에는 지울게 이제.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라고 하면 곱해내면 x 플러스 1분의 그러니까 x 플러스 1은 t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정도 될 거고 x의 값은 t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써지겠지. 여기가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주어진 식 다시 쓰면 ft라고 하는 친구는 2 곱하기 t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빼기 3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이제 넣지.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죠?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몇이야? 1? 맞아? 사라지고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이게 돼? 괜찮니? 마이너스 3 되겠어요? 이거? 1, 1, 1 맞나?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0 그렇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놈에다 집어넣으면 2 되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9, 18, 15 이렇게 구해내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해는 됐어요? 여기까지? 혹시 이거 말고 다르게 푼 사람? 얘들 다르게 푼 사람? 이것도 괜찮죠? 이거 말고 얘 자체를 마이너스 1 되게 만들면 얘랑 똑같은 거 맞잖아.
됐어? 그래서 그냥 냅다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을 찾던가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가 2가 되는 x값을 찾아서 대입해도 괜찮죠. 이해합니까? 결국 여기 같은 경우는 x가 몇일 때야? 0일 때일 거야. 그러니까 0을 대입한가 마이너스 3을 그냥 구할 수 있다고. 꼭 너네 너무 치어만 고집하지 마세요. 이해는 되겠어? 괜찮아? principle 이거 이해돼? 괜찮죠? 이런 방식으로 넘겨볼게 얘들아. 거기 있는 친구 중에 470, 480번? 480번 해볼까? 480번 해보자. 서로 같은 방식. 죽을 것 같아 얘들아? 친구들? 근데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네. 너무 심할까? 못 알아듣겠어 그런 거야. 이런 거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뭔가 남아야지. 자 이거 봐봐. 얘가 F는 지래. 괜찮죠? 무슨 함수? 서로 같은 함수. 네? 뜻이 뭐라고? 같은 놈 집어넣어서 같은 값이 나오면 돼. 여기까지 맞죠? 마이너스 1 집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B. 같은 2 집어넣어서 4 플러스 2. 집어넣어서 2 플러스 B. 요거 두 개 연립해서 우리가 A값 구하자. 끝. 뭐 이런 뜻이야.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안 할게. 쉬우니까. 그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다. 485번 좀 봐줄래? 걔 별표. (485번)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봐. 485번. 답 4번 괜찮니? 괜찮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그랬어? 니은 보이지? 맞아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485번 중요해. 니은만 볼게요. fx가 x 플러스 1이고요. gx가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빼기 1이에요.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다. 참고지? 안 된다 그랬지 왜? 이유는? 보통 이걸 풀려고 하면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지우고 x 플러스 1. 선생님 같은 함수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같은 함수 맞아요? 아니라면 이유가 뭐야? 내가 이거 같은 함수가 아닌 이유. 윤수아 혹시 같은 함수 아닌 이유?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얘는 정의역이래. 이 얘기야. 분모가 0이 되게 만든 x의 값, 즉 1이라고 하는 건 얘가 대입할 수가 없어. 그래? 다만 근데 얘는 정의역이 어때? 좌절한 제한의 조건이 없는 이상 모든 실수가 맞아. 같지가 않다. 뭐가? 대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다른 거야. 이거 이해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거 중요해. 이 친구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괜찮니? 여기까지? 근데 이 친구는 생겨보기를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1이었을 때 태어나는 y좌표가 없는 거야. 다르다고. 이거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돼.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놈이 만약 있다면 그 친구는 무조건 정역에서 배제해야 된다. 똑같잖아. 분수함수. 자, x 플러스 1분의 1. 자, 이거 잠깐만 보자. 얘 정의형 뭐예요? 배웠다. 얘 정의형 뭐죠? 그래서 이게 정의형인 거야. 네?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생겼었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를 전분수로 봐주면서
양수니까 이렇게 해줬었던 거고. 즉 마이너스 1일 때 대응하는 y좌표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해도 돼?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족시킬 때 그쵸? 그 층은 무조건 정의에서 뭐 해야 돼? 배제할 수밖에 없더라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다. 이거 이해 되겠습니까? 괜찮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도 확실하게 아시고 넘겨보세요.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1대 함수와 1대1 그냥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요거 좀 얘기해볼게. 지금 나오는 이 용어는 확통이든 수트든 수원이든 미적분에 상관없이 계속 나오는 용어라서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괜찮니? 완전 중요하더라. 첫 번째 너희가 다룬 여러 가지 함수 중에 다른 게 1대1 함수. 1대1 함수 뭐지? 1대1로만 맞짱 뜨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표현 어떻게 하죠? 1대1 함수 표현. 이거 봐야 한다. x1과 세워. 재훈아! x2가 같지 않으면 됐죠? fx1과 fx2 같지 않아요. 이게 1대1 함수지. 돼? 자자자. 쟤는 참인 명제 맞니? 참명이 맞지? 당연히 모두 성립해. 일단 저 명제가 참이니까 모두 성립하냐? 대우도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1대1 함수 하면 y좌표 똑같으면 x좌표도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여기가 되겠죠? x가 달라지면 y값이 무조건 달라져가 1대1 함수야. 괜찮아? 두 번째 1대1 대응은 뭐죠? 1대1 대응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랑 똑같아.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게 맞아. 근데 굳이 이름을 다르게 붙였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뭐 하나가 추가돼? 이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치역과 공이 같다는 얘기는 공역축에 남는 y가 생기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잠깐 예를 들어줄게. 직관적으로 그래프로서 해석해서 아까 머릿속에 넣는 것도 괜찮아. 아까 내가 그린 그래프가 있어. 잠깐 봐줘. 얘는 1대1 얘는 1대1 함수인 거야. 이해됐어? 이유 남은 게 있는 거야. 그냥 1대1 함수인 거야. 이해돼? 이해됐어? 여기까지? 함수는 함수 맞잖아. 얘도 함수였잖아. 그치? 근데 이 친구는 똑같이 x의 값에 대응하는 놈들이 다 하나씩만 나온 놈이 맞는데 그 와중에 y가 남았던 거야. 똑같아? 그럼 얘는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지금 y가 남아 안 남아? 똑같이 그냥 한 개씩만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 거 이해돼?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 얘는 1대1 대응인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을 찾는 요령이 하나 더 있었지. 그게 뭐였지? 그게 뭐였지? 얘는 가로선이야. 돼?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똑같이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돼? 무조건 한 개만 되어져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괜찮니? 근데 가로선이라고 하는 걸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 또는 0개면 됐어? 그러면 뭐야?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차이점 이해되고 이해돼? 괜찮습니까? 이해됐어? 다시 1대1 대응은 가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교점이 한 개여야 돼. 근데 1대1 함수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0개인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내가 이번엔 이렇게 그었어. 얘는 함수는 맞지? 세로선 그어서 교점 한 개씩 함수는 맞잖아. 하지만 1대1 대응 혹은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유. 가로선을 그었을 때 0개까지는 괜찮아.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나와버리면 돼, 안 돼? 얘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어요? 괜찮니?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이 친구들 됐죠? 그래프라고 한 친구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그냥
가로선이라고 하는 걸 그어서 교점이 뭐? 0개 또는 1개만 돼야 돼. 1대1 함수는. 이해됐습니까? 근데 1대1 되면은 가로선이라고 하는 걸 그어서 교점이 반드시 몇 개만 나와야 돼? 1개만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 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래프 자꾸 그려주는 이유는 연상해보란 뜻이야, 얘들아. 그래프랑 친해져야 해. 이것은 조금만 엮자, 얘들아. 뭐 하나 엮을 거냐면 다항함수라고 하는 걸 엮을 거야. 괜찮니? 됐어? 다항함수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어. 1대1 함수에. 다만 반드시 연속이라고 하는 걸로 붙일 거야. 너네가 수투를 안 배워서 연속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연속은 뭐냐면 끊어지지 않은 함수야. 방금 내가 여기 그렸던 거, 끊어졌던 거, 그렸던 거 보이지? 그 끊어지는 게 없는 거야. 계속 이어진 게 연속이라는 뜻이야. 수투에 처음 나온 용어야. 어쨌든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되니 여기까지? 다항함수, 즉 연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1대1 함수 혹은 1대1 등이 섞이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 물어볼게. 무슨 뜻이야 이거? 혹시 아는 거? 뜻? 얘들아 이거 뜻? 그냥 해석하면 돼. x 값이 커지면 y 값도 뭐 하고 있어 지금? 커지고 있는 거 맞지? 이런 걸 보통 뭐라 불러? 증가함수라고 불러. 지금 증가함수의 표현이야? 이해했어? 증가의 표현. 그럼 거꾸로 x1, x2가 더 크대. 근데 x1에 대한 함수값이랑 x2에 대한 함수값 중에 x1에 대한 함수값이 더 크대. 무슨 뜻? 그렇지, 감소함수야. 근데 얘의 뜻을 잠깐 살펴보면 x값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y값도 같아요, 달라요? 다른 뜻이야. 이해돼? 결국 증가나 감소 함수이면 1대1 함수가 부를 수 있어, 없어? 이거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도 돼? 괜찮니? 이해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함수야. 연속이야. 이어져 있어. 근데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말이 섞이면 반드시 그 함수는 뭐 돼야 돼? 무조건 증가하거나 무조건 감소하는 형태만 나와야 돼. 이해했니? 증가하다가 감소가 바뀔 수 없다고.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너네가 기억을 좀 해놔야 돼. 괜찮아요? 또 하나 더. 1대1 대응이다. 즉,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기도 해. 뭐 있죠? 1대1 대응은 거의 동시로 쓰이는 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역함수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1대1 대응이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의 내용까지는 같이 영어적으로 알 수 있게 알아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여기까지? 네? 이거 말고 좀 더. 항등함수. 이게 뭐지? x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 자기 자신이랑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항등함수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그냥 이렇게 해서 항등함수이면 얘다라고 이렇게 쓰지는 마. 왜냐면 별다른 조건이 안 붙으면 모든 항등함수를 다 y는 x란 직선처럼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렇진 않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얘랑 y는 x는 다른 거야. 무슨 뜻이야? 좌표평면 위에 이 함수는 점 2개만 찍힌 놈이야. 이해는 되니 여기까지? 근데 y는 x란 친구는 별다른 제한적인 조건이 없으면 y는 x란 직선 전체를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 이해는 되겠어? 괜찮아? 어쨌든 그래도 항등함수는 뭐라고?
x가 f에 겹쳐도 자기 자신에 대항하는 놈이라고 해석하셔야 돼. 이해는 됐니? 하지만 몽땅 다 y는 x야 라고 받아주지만 말라고. 이해하겠어? 됐죠? 그래서 보통 항등함수는 y는 x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 이해되겠어요? 괜찮을까지? 그죠? 여기 항등함수. 마지막 네 번째 상수함수. 얘는 뭐죠? 항상 같은 거? 다시 한번. 같은 값. 그렇지. 1, 2, 3, 4 A, B, C 이렇게 있었을 때 한 놈만 패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가 상수함수지. 맞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돼?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상수함수죠. 다 똑같은 놈한테만 가는 거. 여기까지 되겠어. 각각에 있는 용어들이랑 정확한 뜻 혹은 연계되어지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 이거 이해되겠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자, 그럼 거기 이제 다시 문제 볼게. 486번 보세요. 명확하게 저렇게 정리해주는 이유는 저 하나하나의 의미나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문제에 녹여내라고 하는겨. 자, 1대1 함수이거 고르래. 1대1 함수. 1번 뭐 fx는 x의 제곱, 2번 fx는 2, 3번 fx는 절대값 x, 4번 fx가 2x 마이너스 1, 4번이 5번. 자, 다음 중 1대1 함수 뭐죠? 4번 괜찮니? 되겠어? 괜찮은 거죠?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고,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고, 이 친구는 V로 생겼고, 이 친구는 위로 올라오게 생겼고, 예번자, 증가, 직선 맞아요? 이 친구만 1대1 함수인 거죠. 오케이? 다시 내가 왜 그래프를 했지? 연상해. 연상해야 되더라. 괜찮니? 저도 너네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친구라면 반드시 연상해서 보세요. 다음 중 1대1 된 거 488번 봐봐요. 다음 뭐죠? 답 488번 답 1번 괜찮니? 가로선 구하수 교점 무조건 몇 개?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겠어? 그런 식으로 내가 빠르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489번 같은 거 중요하거든요. 잠깐 볼게요. 너네가 풀어보자. 심심한 것 같은데 489번 풀어보세요. 489번 풀어봐.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이해돼? 괜찮아? 준혁아, 네. 계속 괜찮아. 보기에도 딱 너처럼 이렇게 계속 한숨 쉬는 친구 있어. 그래요? 여긴 여학생이야. 에이. 뭐가 물어보면 제일 거죠. 자, F1 1대1 함수인 거 보이죠? 네? 그때 뭐 구하래? F1 플러스 F3의 최대값 구하래. F1 플러스 F3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1대1 함수면 2가 선택되는 놈은 두 번 다시 선택할 수 없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1과 3이 최대가 되려면 얘를 선택하면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5다 이해하시면 돼. 넘길게요. 넘겨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 494번 좀 볼까요? 494번. 이게 이제 1대1 비행 활용하는 거죠. 자, 얘가 1대1 되겠는데. 자, 봐봐.
둘 다 무슨 함수? 다항 함수야. 맞지? 심지어 x가 0일 때 얘도 2고 얘도 2야. 0일 때 그냥 2에서 연결되어 있는 친구. 여기까지 되니? 근데 1대1 대응이 된대.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되는 다항 함수가 되려면 괜찮아? 전부 다 증가거나 전부 다 감소해야 돼. 증가 감소가 섞이면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고요.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는 이 1차 함수에 사실 얘가 1차라고 확정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겨본 놈의 증가 감소 여부는 누가 결정하지? 그래서 증가 감소 여부 누가 결정해요? 기울기가 결정하는 거 맞아? 이해됐어? 기울기가 양수는 당연히 증가고 기울기가 없으면 당연히 감소일 거냐 맞아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러면 얘가 증가하면 얘도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 얘가 감소하면 얘도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a 빼기 1, a 플러스 1 곱이 0보다 뭐해? 같은 꼴을 가져야 되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해? 둘 다 빵빵일 리는 없어. 왜? 이 2라고 한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거든. 이해했니 여기까지? 됐죠? 한 방 이렇게 써야 돼. 부호가 같다.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더 작거나 a 값은 1보다 더 크다라고 내가 한 방에 구한 게 맞는 거라고요. 이거 이해됐어요? 괜찮니? 자, 498번 걔 지금 풀어보자.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해줄까?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려나? 평소보다 5분만 일찍 끝낼게. 알겠죠? 연방 때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밥을 먹어야 돼. 나도 살아야 돼서. 미안하지만 5분만 일찍 끝낼게. 지금 좀 그래? 불만인가? 혹시? 괜찮아? 지금 표정이 그거였어. 혹시 5분 가지고 되겠어라는 표정이었나? 그래. 498번 잘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야. 주저하면 안 돼 얘들아. 주저하면 윤성아 498번 풀고 있어? 됐니? 나왔니? 얘들아 지금 여기서 걸리적거리는 게 뭐예요? 절대값이지.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범위를 쪼개는 게 짱이야. 그거밖에 없어. 선생님도 이걸 제곱할 이상하지 않아? 차수는 낮추고 미수는 줄이는 게 수학이야. 이해했니? 그럼 결국 얘는 예쁘게 써볼게. 이쁘지 않나? 어쨌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쪼개라고요. 괜찮니? 얘는 a x-1 플러스 x-1 이렇게 그냥 쓰면 돼. 괜찮아? 다시 한 번만. 절대값을 기호가 나오면 절대기호를 무조건 없앨 거야. 거의 대부분 다. 이해했니? 근데 절대기호를 없애는 방법은 적어도 함수에서는 범위 쪼개는 거야. 괜찮아?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니까 얘를 다시 바꿨으면 뭐가 되죠?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돼요? 괜찮니? 또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더 작았었을 땐 얘가 뭐? 마이너스가 붙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괜찮아? 그럼 뭐 돼?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 마저 쓰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 전체 x 플러스 a 마이너스 2 결과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쓰고 나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방금 얘기했네. 이 친구, 요 쪼개진 함수가 x는 그러니까 전체야. 모든 실수에서 어쨌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걸 만족해야 한다며. 여기까지 맞아요?
어차피 1일 때 연결로 돼 있어. 1 넣으면 무조건 여기 마이너스 1밖에 못 나와. 이해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럼 얘가 1대 1이 되려면 증가 함수를 결정하는 1차 함수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곱이 항상 뭐라고? 같은 도를 가져야 돼. 여기까지 맞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네. 2차 함수를 풀 때는 2차 합해서가 반드시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치? 따라서 마저 바꿔서 a 빼기 1 전체 0보다 작다까지 간 다음에 푸는 거죠. 이거 되겠어? 괜찮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내가 구해내시면 끝이야. 할만하죠? 괜찮습니까? 어려울 거 없어. 거기 있는 499번 유형 보이죠? 7번, 유형 7번. 유형 8번도 보이죠? 그 둘 다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499번 별표. 504번도 별표. 되겠죠? 499, 504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야. 그 유형 자체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들었니? 8번 유형 무조건 한 문제 나와. 그렇게 생각해. 응용돼서 나와. 499번. 요까지만 하고 쉽게. 되겠죠? 정의역 x가 흔들래? 쉬는 시간 기다리고 있어. 자꾸 단도를 적어주지 안 되겠고. 자, 요거 정의역과 치역. 공역. 그렇죠? 이때 fx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는데 ax 플러스 b. 얘가 1대1이에요. 혹시 내가 여기서 무시한 거 있니? 문제 다시 읽어봐. a가 그런 말은 없는데. 거기 있구나. 거기 너네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그 a가 0보다 크다가 없다고 한들 이해했니? 1차 함수 한 말 보여? a가 0일 수? 없다고까지 바로 나와야 돼.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런 거 놓치지 마. 어쨌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1대1 대응이 만들겠다는 뜻인데 a가 양수한 얘기는 이 1차 함수 기울기가 양수, 증가 함수가 이해돼요? 괜찮아? 근데 1대1 대응이 만들고 싶대. 근데 내가 부탁하는 게 있어. 증가 함수니까 최소일 때 최소, 최대일 때 최대 이렇게 너네가 보통 푸는데 부탁 하나 하자면 반드시 그려. 왜냐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는 504번, 506번 이런 것들 너네 해결할 때는 그래프가 반드시 필요해. 들었니? 웬만하면 그려봐. 온전히 이해돼야 돼. 그럼 어떻게 그리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그냥 쓰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괜찮죠? 0부터 2까지. 너무 잘해봐. 이 정도로 하자 그냥.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3, 여기 0, 여기 2. 즉, 요 네모 박스 안에 내가 지금 얘 그릴 거라는 뜻이야. 맞아? 됐어? 자, 그러면 질문. 이렇게 그래프 그렸다 치자. 됐어?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들아, 함수야, 아니야? 함수 자체가 아니지. 이유. 정의원 내에 있는 x 중에 남는 게 생긴 거야. 얘는 함수 자체가 아니어서 안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 명확하게 이해돼야 돼. 또 내가 이번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1대1 대응이 맞아, 아니야? 1대1 대응이 맞아, 아니야? 아니지. 이유. y가 남는 게 생기면 안 된다니까. 치우고 부분이 일치해야 된다. 여기까지 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명확하게 너네가 이해가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맨 끝에서부터 맨 끝에까지를 전부 다 채울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무조건 대입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 이해 되겠어? 괜찮아? 되겠니? 됐죠? 따라서 이 직선의 양 끝점이 결정이 됐네. 즉 마이너스 1,0과 3,2가 결정이 된 거죠. 직선이 결정적 꼭 기억하죠. 직선은 뭐? 두 점만 결정돼 있으면 무조건 하나의 직선이 결정돼.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직선 됐죠? 1차 함수 위에 두 점만 있으면 무조건 A, B를 그거는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네? 대입할게요. 0, 마이너스 A 플러스 2,
3A 플러스 B. 요거 두 개 연립하자니까. 요거 이해 되겠어? A, B 구하는 할 수 있겠죠?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좋아요.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502번 풀기고 싶다 했는데 그냥 잠깐 쉬자. 지금 자. 지금 수업 조금 듣고 있어?